의사의 가짜 유묵을 고흥군이 수억 원을 주고 사들였다는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낙관을 찍었다던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법원이 다른 유묵도 가짜일 수 있다며 군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는 고흥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이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광양 관광산업의 구심점으로 삼으려 했던 관광협업센터 설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줄어들고 의회도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수년 전 고흥군이 윤봉길 의사의 가짜 유묵을 수억 원을 주고 매입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적 다툼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때 같이 구입했던 나머지 유물들도 가짜일 수 있다며 판매자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법원이 내놨습니다. 이미 준 돈을 포함해서 액수가 자그마치 10억 원에 이르는데요. 그야말로 눈먼 돈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물소장가 민모 씨가 고흥군에 매매한 윤봉길 의사 유묵이 위장 논란에 휩싸인 건 지난 2016년. 일부 유족과 기념사업회 관계자가 위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초 남긴 장부출과 생부라는 조그마한 종이에 세로 글씨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낙관을 찍었다던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장 논란은 안중근 의사의 족자, 안창호 선생의 시문 등 민 씨가 매매한 또 다른 유묵 5점으로까지 번졌는데 이에 따라 고흥군이 총 매매 대금 10억 원의 잔금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심 재판부는 민 씨 부부가 고흥군에 요구한 매매 잔금 6억 원 중 1억 3천만 원은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1심 판결을 뒤집고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고흥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매매 계약 체결 당시 해당 유묵들은 출처 또는 진위가 분명하지 않은 모조품이었는데 고흥군이 민 씨 부부에게 기망당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이 민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해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2번이나 언급하며 위작 가능성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이 제기한 매매대금 4억 원 반환 소송도 승소 가능성이 커진 상황. 오는 6월 마지막 변론 기일을 앞둔 대금 반환 소송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7월쯤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을 둘러싼 논란 연속 보도입니다. 공군이 주민들에게 정보를 차단한 데 이어 반대하는 주민들의 수를 축소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은 해창만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이 지역 주민 87%가 찬성하는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지역 여론조사에서 전체 1,780여 가구 가운데 1,550여 가구가 찬성했다는 겁니다. 현재 반대 여론은 극소수의 주장이라는 게 공군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안 그래요.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당초에는 한 6분 정도 됐는데 지금 다 나가고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 대책위는 여론이 왜곡됐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는 포두면 이장단이 주도한 것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함께 진행 방식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인구수로 조사를 한다라고 보면 또 달라진 계산이 나오겠죠. 근데 이장들이 편의상 이장들을 통해서 받다 보니까 가구 세대주 서명을 받은 거죠. 또 사업자와 군의 내용 증명과 함께 제출한 탄원서에도 지역민 700여 명이 자필 서명으로 동참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대책위가 법원에 제기한 정기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도 원고 측 소송인은 200여 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지역 내 여론이 왜곡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수상 태양광 사업의 주민 중심이 될 협동조합도 출범했습니다.
임원진 20여 명이 선임되고 현재 설립 동의자도 130명가량 모집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해서 한 3개월 동안에 조합원을 모집을 해가지고 대충 거기서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그 출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그 파악해가지고 조합원들을 상대해서 투자자를 모집할 겁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사업을 두고 균열된 민심. 그럼에도 민심 수습에 대한 의지는 없고 전국 최초 주민 참여형 사업이라며 홍보하는 고흥군. 행정에 대한 신뢰에도 균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광양시가 지역 관광 산업을 부흥시켜 보겠다면서 관광협업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과연 제때 설립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정부 승인 과정에서 예산도 줄었고 시의회도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던 관광협업센터. 관광객 증가에 목말랐던 광양시는 국비 확보를 통해 센터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안을 제시했고 그 결과 지난해 도내 최초로 정부 공보에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듯 보였습니다. 특히 중마동 버스터미널에 위치한 관광 안내소를 증축하기로 결정해 적절성과 편의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소 변경 등 애초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의회가 제동을 걸면서 제때 센터가 설립될지 미지수입니다. 광양시가 새로 제시한 부지는 도심과 떨어진 커뮤니티 센터. 각종 기관들이 입주해 있어 협업이 가능하고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게다가 향후 중마동 부지의 개발 가능성도 고려해 부득이한 변경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화 복합 기능을 가진 정식고 스포츠 터미널과 또 부대 시설 이런 것들이 좀 개발될 장기적으로 예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후일 또 철거를 또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변경안의 정부 승인 과정에서 예산이 줄었고 사전 협의도 없이 의회 동의를 구하면서 이른바 의회 패싱 논란에 휩싸인 상황. 이에 맞춰 접근성과 효율성을 감안해 장소가 변경된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의회 내부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도 저희 시의회와 소통이 부족하고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관광산업의 구심점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연될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의 신중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남 동부 지역 내 의대 유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의과대 입학 정원을 최소 500명 이상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당국도 반박에 나서지 않으면서 31년 만에 정부 주도로 의대 정원 증원이 추진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 조정관도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국회나 의료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일선학교의 물품 계약 비리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전남도 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안망용 스크린 납품 설치 과정에서 일부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도교육청과 나주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6월에도 납품업체와 도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 알선업자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여수산단 인근 주민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여수 대포 지역발전협의회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전라남도가 여수산단과 대포마을 경계 지점에 대기오염물질 측정소를 설치할 것을 약속했지만 민관협의체 권고안 초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측정망 설치에 노력하겠다는 애매한 문구가 추가됐다며 김영록 도지사가 직접 측정소 설치를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수도권에 한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으로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네, 지역도 혹시 모를 확산에 대비해서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배송이 빠르고 환불이 쉬운 장점 때문에 생필품과 생활용품을 주로 쿠팡에서 주문하는 30살 한송지 씨. 일주일에 2-3번은 쿠팡을 통해 장을 봤지만 최근 쿠팡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지금은 쿠팡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물건이 이동되는데 그 물건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나는 안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쿠팡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닷새 만에 80명을 넘어섰고 발생 지역도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모든 다중이용 시설 운영을 2주간 중단시키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첫 감염을 확인하고 단 3일 만에 70명가량의 직원, 가족, 접촉자 중에서 확진자를 찾았는데 워낙 전파 속도가 빠른 관계로 광주시도 광주에 있는 크고 작은 물류센터 33군데에 대해 우선 전화로 방역 지침 준수를 확인했고 국토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방역 체계 전환 문제는 광주시에 아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경제와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 시설을 다녀온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습니다. 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다중이용 시설 이용자 및 해당 장소나 행사 등과 연관이 되신 분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에 이어 쿠팡 물류센터발 지역사회 감염까지 생활방역으로 전환한 이후 감염 확산이 잇따르면서 어렵게 되찾은 시민들의 일상이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다음 달 1일부터 관할 공공도서관과 교육문화회관, 평생교육관 등의 열람실을 제한적으로 개방합니다. 도교육청은 감염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전체 좌석 중 30%를, 경계 단계일 경우 50%의 인원을 허용하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각종 행사와 프로그램은 참여자 밀집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오는 8일부터 제한적으로 운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 지역의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접수가 95%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관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은 전체 11만 8,337가구로 이 가운데 95%가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기초생활수급과 장애인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을 완료했으며 일반 세대는 27일 기준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는 58%, 순천사랑 상품권은 20%, 선불카드는 4%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공군 남열리 일원 공공개발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공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우주해양리조트 특구조성 지역에 대해 오는 2024년 6월까지 4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부동산 투기 요인이 소멸된 공군 도양읍 도양일반산업단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순천시가 민간정원 8개소를 올해 신규 개방정원으로 등록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7년부터 민간 개방정원 등록제를 운영해 지금까지 20여 곳을 선정한 가운데 올해 개방정원으로 8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등록 명패를 전달했습니다. 순천시는 시민 참여를 통한 정원 문화 대중화와 정원 관광자원 저변 확대를 위해 하반기에 민간 정원을 활용한 열린 정원 여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경찰관까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무안경찰서는 오늘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전남도청 공무원 40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0시쯤 무안군 삼양읍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11%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흥 노인 건강복지타운 건립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고흥구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의 공간으로 활용될 고흥 노인 건강복지타운 건립 사업이 최근 공모 절차를 거쳐 설계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내년 말 완공 계획으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노인 건강복지타운은 도양읍 용정리 일원에 지상 4층, 연면적 6,900제곱미터 규모로 노인복지관, 치매 전담형 요양원 등을 갖추고 지역 어르신의 건강과 여가 생활에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양시가 광양사랑 상품권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